안녕하십니까. 자, 파트 2의 가스장치 및 기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스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기화장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화장치는 부속 설비입니다. 부속 설비면서 전열기나 원수, 즉 열원에 의해서 LPG를 기화하는 장치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액상의 LPG를 기체 상태로 만드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용기나 탱크에 들어있는 LPG 액을 열교환기를 통해서, 그죠? 열교환기를 통해서 기체 상태의 LPG로 우리가 사용을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왜 액체를 굳이 또 기화장치를 이용해서 기체로 만들어서 쓰느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화기를 사용하는 어떤 이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LPG 같은 경우 앞에서도 우리가 설명드렸지만 약 한 250배, 그죠? 300배 이렇게 체적이 변화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우리가 바꿔서 사용하게 되면 200배, 300배 많은 양을 우리가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장의 용이성, 그죠? 이런 것들을 때문에 우리가 액체 상태로 저장을 했다가 사용할 때는 기체 상태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되는 게 이제 기화장치, 기화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화기를 사용하면 좋은 점은 뭐냐? 지금 보시면은 종류에 관계없이 한 냉시에도 기화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기화기 자체가 우리가 자연 기화 또는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죠? 자연 열에 의해서 기화시키는 방법 또는 장치를 이용해서 기화시키는 방법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장치를 이용해서 사용한다. 그러니까 기화기를 이용해서 사용한다 이러면은 한냉시, 그죠? 추운 날씨에도 열을 가해서 기화를 시킬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공급가스의 조성이 일정해진다. 그죠? 일정한 기체 상태의 LPG가 공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설치 면적이 작아되고 기화량을 가감할 수가 있다. 그죠? 조성 일정, 그 다음에 뭐예요? 양 조절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설비비, 인건비 절감된다. 자, 요 내용도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 두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기출 문제에서도 충분히 나왔던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이 기화기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열교환기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보면 열교환기 여기 있습니다. 그죠? 열교환이라는 것은 뭐 열을 줘서, 그죠? 열을 주고 받는 장치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액상 LPG를 열교환기에 의해서 기화를 시킨다. 그 다음에 열매 온도 제어 장치 이렇게 되어 있죠. 열매체의 온도를 일정한 범위로 유지한다. 그죠? 그래서 열매체 여기 보시면, 그죠? 열매체입니다. 그러니까 액이 들어가고, 그죠? 외부에는 열을 매체, 열을 가지고 있는 매개체입니다. 그죠? 그 매개체가, 온도가, 이거 뭐, 너무 많이 올린다든지, 또 너무 낮춘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온도 제어 장치를 통해서 적정 온도 유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과열 방지, 열매체가 이상 과열되면, 우리가, 공급을 정지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히터 이런 거 있죠. 너무 뜨거우면 뭐예요? 너무 뜨겁다기보다 우리가 설정한 온도 이상 올라가면 정지가 되죠. 그죠? 또 온도가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다시 재가동을 하죠. 그런 것을 우리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인류 방지 장치 이렇게 되면 액상을 유출하는 것을 방지한다. 그죠? 액이 흘러 넘치는 거. 그 다음에 조정기는 뭡니까? 압력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죠? 고압을 저압으로. 그래서 압력을 조정하는 거죠. 그래서 압력을 일정한 압력으로, 그러니까 소비 목적, 우리가 사용하기 맞는 압력으로 조절하는 것이 조정기다. 안전변, 이건 뭐 안전밸브죠. 그죠? 안전밸브. 그래서 이상 압력 상승했을 때, 그죠? 압력이 이상 상승했을 때 외부로 방출하는 장치가 안전변이다. 그래서 이제 기화기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류가 나옵니다. 자, 먼저 두 가지. 자, 요거는 명칭만 들으시도 여러분이 충분히 아실 수 있어요. 그죠? 가온, 감압. 감압, 가온. 자, 그림을 보시면 가온, 감압이다. 먼저 온, 열을 가하고 감압, 압력을 낮춘다. 이겁니다. 그림 그대로죠. 액상이 들어가서 가열 매체를 통해서 열교환기와
열교환을 서로 합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화를 하겠죠? 가스가 나가겠죠. 그죠? 그래서 먼저 열을 가하고, 그죠? 그 다음에 감압시켜서 공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화된 가스, 기화라는 것 자체가 온도를 가하는 거죠. 그래서 기화된 가스를 감압시켜 공급하는 형식이다. 그럼 말 그대로 감압, 가온은 뭐냐? 먼저 압력을 감하고 그 다음에 온도를 넣는 방식이다. 그래서 조정기가 앞쪽에 오죠.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열교환기가 갑니다. 그죠? 가온, 감압은 열교환기가 먼저 있고 그 다음 조정기가 뒤에 있고 이렇게 순서의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로 우리가 기출문제에서도 좀 자주 등장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재를 보시면 교재 529페이지에 있는 기출문제 꼭 간단하게 그죠? 한번 보시고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장치의 구성 형식에 따른 분류는 단관, 다관, 사관, 열판식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증발 형식에 따라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순간 증발이라고 이건 뭐 용어만 잘 보시면 돼요. 순간 증발 이렇게 돼 있죠. 그 특징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순간적으로 기화시키는 방식이다. 말 그대로죠. 순간 증발. 자, 특징은 재액화가 방지가 되고요. 드레인 배출이 용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특징, 요 두 가지입니다.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유입 증발식은 재액화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재액화의 우려가 있는 방식이 유입 증발식, 재액화를 방지하는 방식은 순간 증발식. 요거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가열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요. 가열, 열원을 어떤 식으로 주느냐 이거죠. 그래서 온수 가열식, 온수 가스 가열식, 온수 전기 가열식, 온수 스팀 가열식, 대기온 이용식.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수를 사용을 할 때 어느 정도의 온도를 가하느냐. 자, 요런 건데, 요거는 이제 교재 415페이지를 보시면, 자, 15페이지입니다. 기출 문제상에 보시면, 온도를 가지고 문제를 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참고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기화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문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등장하는 것이 기화기의 특징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냉시 충분히 기화시킨다. 앞에서 특징이다. 그죠? 맞는 설명이죠. 그 다음에 기화장치의 구성요소는 기화부, 제어부, 조합부가 있다. 그래서 요 세 개를 우리가 기화장치의 3요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기화를 시키는 부분, 그 다음에 제어, 뭐예요? 온도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열광기를 통해서 뭐 해야 되니까, 그죠? 열매체의 온도, 이런 것들 제어를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조압부, 압력을 조절하는 부분, 그죠? 그래서 요 세 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감압, 가열 방식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뭐예요? 압력이 앞에 왔고 가열 뒤에 왔습니다. 그럼 뭐냐? 압력을 먼저 낮추고 그 다음에 가열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방식이 되겠죠. 그죠? 자, 근데 뒤에 보시면 열광기에 의해서 액상의 가스를 기화시킨 후 기화를 먼저 시켰다. 이거는 뭡니까? 가열, 우리가 뭐 가온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죠? 지금 여기서 보기에서는 가열이라고 나왔으니까 가열을 먼저 시키고 조정기로 감압시킨다. 가열, 감압. 그죠? 지금 거꾸로죠? 예, 3번이 틀렸습니다. 그죠? 4번 보시면, 기화기를 증발 형식에 의해서 분류하면 순간 증발식과 유입 증발식이 있다. 그래서 앞에서 재액화의 방지, 그죠? 재액화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순간 증발식. 그 다음에 재액화의 우려가 있는 것이 뭐다? 유입 증발식. 뭐예요? 증발 형식에 따라서 분류를 했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여기서 틀린 문제는 답은 이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서도 한 번 더 나왔습니다만은 가온, 감압, 감압, 가온. 자, 요 내용 자주 나옵니다. 꼭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실 내용은 이제 정압기, 가번어입니다. 가번어. 자, 고압, 중압, 저압, 소요 압력으로 감압시켜주는 기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단계를 거치는 겁니다. 정압기 용도별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어떤 정압기, 어디에 쓰는 정압기,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먼저 이제 고압을 중압으로 바꾸겠죠. 자, 이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가스를 가지고 와서 인수기지에서, 그죠? 뭐, 외부에서 우리가 배를, LNG선이나 뭐 LPG선을 통해서 이제 배를 통해서 가스를 가지고 오죠. 가지고 오면 우리가 인수기지에 일단 저장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 인수기지에 있는 가스를 어디? 각 도시가스 회사. 그죠? 각 도시가스 회사 또는 뭐 도시가스 사업자 뭐 이렇게 되겠죠.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공급을 해줍니다. 그게 이제 고압으로 공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인수기지에서 그죠? 고압을 공급을 합니다. 어디로? 도시가스 회사. 이게 지구정압기가 되겠습니다. 지구정압기. 그럼 이제 고압의 상태로 가는 거죠. 고압의 상태. 그 다음에 고압의 가스를 지구정압기가 받아서 어떻게 돼요? 중압으로 바꿨습니다. 중압으로. 그러면 이것을 어디로? 이 중압으로 바꿨고요. 그게 어디로? 지역정압기로 갑니다. 그럼 지역정압기에서는 다시 저압으로 만들어서, 그죠? 저압으로 만들어서 어디로? 단독정압기로 간다. 그럼 단독정압기는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어디에요? 사용처. 우리 가정이 되겠죠? 가정에서 사용하기 적당한 압력. 그게 뭐냐? 소요 압력으로 만들어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정압기, 지역정압기, 단독정압기. 자, 이게 어디에서 쓰는 거냐? 이 내용은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매 사업자로부터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 단계가 지역정압기다. 그죠? 그 다음 단계가 단독정압기. 자, 정압기의 특성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뭐냐, 첫 번째 정특성. 자, 설명은 상당히 복잡하게 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특성의 종류, 그죠? 정압기 특성의 종류하고 각각 특성에 따른 뭐 중요한 포인트 되는 내용, 요걸 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정압기 특성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정특성이다. 그죠? 그래서 유랑과 2차 압력 간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 그림 자체는 이제 정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자, 요 내용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특성 나오죠. 응답 속도 및 안정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하 변동에 대한 응답의 신속성과 안정성, 자, 이것이 요구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응답 속도 및 안정성, 요 내용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유랑 특성입니다. 그래서 메인 밸브 궤도와 유랑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다. 메인 밸브 궤도. 이 세 가지는 뭐냐면 밸브의 궤도를 통해서 유랑의 어떤 변화, 그 내용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뭐 직선형 같은 경우는 그대로 정상적인 궤도를 통해서 유랑을 유지하는 거고요. 2차형 같은 경우는 서서히 유랑을 올린다 이렇게 되어 있죠. 형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C형, 우리가 평반근형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는 신속 개폐, 그죠? 이렇게 사용이 된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메인 밸브 궤도, 열리는 정도에 따른 유랑의 관계, 그죠? 유랑을 뭐 증가시키기 위해서 밸브를 빨리 열어야 된다, 그죠? 또 아니면 뭐 천천히 유랑을 천천히 올리기 위해서 뭐 밸브의 궤도를 또 어떻게 천천히 한다, 뭐 이런 식의 변화값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유랑 특성입니다. 그럼 세 가지: 정특성, 동특성, 유랑 특성. 정특성은 유랑과 2차 압력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동특성은 응답 속도 및 안정성, 유랑 특성은 메인 밸브 궤도와 유랑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내용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작동 원리가 나오는데요. 자, 이거는 뭐 어떤 식으로 정압기가 동작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쭉 설명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이 내용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합기 이제 뭐 어떤 종류 이런 형태로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 정합기 종류는 크게 두 가지 보시면 되겠죠. 로딩형과 언로딩형. 이 내용입니다. 요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쭉 읽어 보시고요. 그림 보시면서 한번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나오는 것이 구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그 내용 보시고, 그 다음에 압력에 따른 분류, 저압, 중압, 고압이 나오죠. 여기까지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내용 구조에 따른 분류. 자, 요거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특히 세 가지. 그죠? 그래서 피셔식은 나오는 게 로딩형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로딩형. 정특성, 동특성이 양호하고 비교적 컴팩트하다. 사용 압력의 범위가 넓게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기로 쭉 설명해 놔놓고, 요거를 딱 이렇게, 네모 이렇게 딱 놔두는 거예요. 이렇게 놔두고, 다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있는 것에, 형식은 뭐냐? 이랬을 때 이제 피셔식, 이런 식으로. 또는, 이렇게 해놓고, 그죠? 엑셀 플로우식. 이렇게, 찾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벤치 언로딩형이고요. 레이놀즈형은 언로딩형. 그죠? 그래서 언로딩, 로딩 두 가지고요. 이거는 뭐 벤치 언로딩. 그래서 특징,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정특성, 동특성이 양호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레이놀즈는 정특성이 좋으나 안정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뭐예요? 크다, 그죠? 그게 레이놀즈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앞에 거는 뭐예요? 컴팩트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레이놀즈식은 크기 때문에 장소를 많이 차지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직동식은 소용량이면서 저자압이나 유랑 범위가 적은 곳에 적합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뭐 간단하게 문제를 한번 보시면은요, 자, 이 내용입니다. 그죠? 앞에 쭉 설명했죠. 그죠? 그래서, 정특성, 동특성이 양호하고 비교적 컴팩트한 구조의 로딩형 정합기다. 그럼 로딩형은 뭐였어요? 피셔식이죠. 그죠? 언로딩형은 레이놀즈식, 엑셀 플로우식은 변칙 언로딩형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구조에 따른 분류, 피셔식, 엑셀 플로우식, 레이놀즈식, 직동식까지.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